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벨라쌤입니다. 오늘은 후반경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고 가는 시간을 조금 배워볼 텐데요. 후반경사는 이제 어떠한 골반을 나타내는지 같이 한번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경사인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 증상은 크게 별로 없고요. 걸을 때 치마가 돌아간다거나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골반 뒤쪽이나 혹은 위쪽이 쿡쿡 쑤실 때 이제 골반 후반경사인 사람들의 특징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후반경사인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은 장시간 동안 의자를 앉아 있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안 좋은 자세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앉아 있으면 골반이 후반경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반이 뒤쪽으로 후방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게 후반경사라고 얘기를 하죠. 골반이 뒤쪽으로 말려서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엉덩이가 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엉덩이로 뭔가 골반을 평가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근육의 성질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기 때문에 엉덩이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근육이 더 발달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로만 판단을 하시면 많이들 이제 다들 전반경사다라고도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후반경사라고 했을 때 엉덩이가 처진다라고 했다고 해서 처진 엉덩이 보고 다 후반경사예요 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경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꼬리뼈가 이제 우리가 ASIS와 PSIS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SIS와 PSIS의 위치가 동일선상을 위치하거나 혹은 PSIS가 약간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 범위고요. 물론 이제 골반을 볼 때 시상면, 옆에서의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정렬이나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건데 후반경사 같은 경우는 PSIS가 ASIS에 비해 좀 더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청골부터 꼬리뼈 라인이 더 이제 티골 라인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후반경사다라고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서서 봤을 때 PSIS와 ASIS를 평가해야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바르게 섰다고 해서 골반이 뉴트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운동을 진행을 해보거나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동작의 움직임이나 이제 회원님의 근육의 평가를 들어갔을 때 확실히 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강사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후반경사인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대둔근이 활성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리 대퇴골을 신전시키는 동작, 다리를 뒤쪽으로 신전시켜주는 텐션을 시켰을 때 대부분 다리가 뒤로 잘 안 올라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둔근의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혹은 다리를 익스텐션을 시켰을 때 이제 보상작용 허리의 근육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체형을 회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운동이나 마사지 두 개 다 병행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가장 먼저 골반의 중립을 맞춰주는 운동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대둔근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을 넣어주는 게 훨씬 좋고요.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햄스트링도 같이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러스 복근 강화도 함께 들어가주면 좋겠죠.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게 좋고요. 흉추 기립근, 내전근의 마사지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후반경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등이 평평해지거나 또는 등이 굽거나 플러스 이제 골반 뒤쪽 엉덩이 부분이 평평해진 사람들을 후반경사라고도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허리의 곡선이 없어지게 되면서 척추의 압력이 수직으로 이제 전해지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척추에 협착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나 이제 바르게 누웠을 때 허리에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는 두는 게 좋다는 건데요. 너무 과하게도 아닌 또는 너무 바닥을 눌러서 이제 너무 플랫하게도 아닌 적정한 이제 정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반경사인 사람들의 티칭을 하면서 조금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많이 무엇을 느꼈냐면 보통은 후반경사인 사람들이 캣 자세를 했을 때 약간 전방의 움직임을 골반을 전방을 만들어내는 걸 사실 어려워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 물론 전방과 후방의 움직임은 너무나 잘 되는데 캣 자세에서 이제 버드독 자세로 넘어갔을 때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 들어 올릴 때 그때 둥근의 힘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둥근의 활성도를 이제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신전 동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이러한 회원님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앉았을 때 자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등이 굽게 되면서 골반이 후방으로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거의 4-5시간 플러스 한 8시간 이상씩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골반 자세나 근육이나 체형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후반경사의 특징의 회원님들이 운동 스쿼트를 할 때 또 어떠한 증상이 생기냐면, 보통 스쿼트를 하면 힙힌지를 잘 만들어서 힙이 뒤쪽, 대둔근이 잘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힙힌지가 안 된다거나 혹은 힙힌지는 되는데 이제 스쿼트를 실행을 했을 때 골반이 갑자기 더 후굴 자세가 만들어지면서 더 말리면서 엉덩이가 더 말리게 되고 등이 약간 굽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또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반경사가 굉장히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는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도 습관 자체가 이제 후반경사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체형의 분류를 따져봤을 때 스웨이백이라고 하는 체형이 우리 다 배웠을 거예요. 스웨이백 있는 체형의 자세들이 골반이 후반경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게 되죠. 플러스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후반경사인 상태에서 골반이 약간 내밀게 되고, 내밀다 보니까 이제 골반이 앞쪽으로 가게 되고 상체는 오히려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체형을 우리는 스웨이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육으로 우리가 체형이 변화가 됐을 때 근육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긴장이 되는 근육은 둔근, 햄스트링, 복근이라는 근육이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후반경사였을 때 어느 근육이 더 약해질까요? 따져봤을 때 고관절 굴곡근, 요추 길이근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람의 근육의 성질과 이제 탄성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내가 재활에서 배웠을 때 후반경사는 이래, 전방경사는 이래, 이렇기 때문에 무슨 근육이 타이트해지고 어떤 근육이 약해져 라고 그냥 통째로 머릿속으로 외워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오류들을 놓치고 갈 때가 많아요. 무조건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만 평가를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꼭 나는 이러한 것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잘 내 회원님의 바디를 관찰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맞는지 운동을 통해서 평가를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관찰을 통한 이제 결과물을 이용해서 이제 회원님의 체형을 측정을 따로 더 해주셔야 됩니다. 내 회원의 체형을 바르게 알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